네, 손에 잡히는 뉴스, 돈이 되는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윤지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바로 이곳에서 만납니다. 중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중난하인데요. 옛 황실의 정원이자 시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중난하이 방문은 1972년 미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던 리처드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데 적대적 대결을 끝내고 미중 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한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죠. 그런 만큼 회담 마지막 일정을 이 중난하이에서 진행하는 것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의 위상을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시진핑 주석, 이 중난하이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걸까요?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가림 교수 그리고 허준영 교수와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135분, 그러니까 2시간 1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빅딜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作为大国领导人需要共同书写的时代答卷。 You're a great leader. I say it to everybody. You're a great leader. Sometimes people don't like me saying it, but I say it anyway because it's true. 네, 전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한껏 띄워줬어요. 네. 그런데 시 주석은 좀 말에 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대등하게 설정하려는 그 함의가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얘기한 거는 2014년부터입니다. 당시의 중국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고속의 발전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어떤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앞에서는 신형 대국론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세계를 반으로 가두자. 물론 당시에 썼던 표현은 태평양이 넓으니까 우리 둘을 품기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약 25%가 되고요. 중국은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미국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얘기하는 스파르타와 아테나의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2등 국가라고는 하지만 강력한 도전국이고 패권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의 위상은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발언에서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꺼냈는데 과거와는 사뭇 다른 굉장히 좀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투키디데스 함정의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기존 패권국이긴 하지만 좀 쇠락하고 있고 중국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런데 이 공개 발언은 비공개 발언과 비교를 하면 그나마 화기애애한 편이었습니다. 이 비공개 자리에서는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대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Did you talk about Taiwan, Mr. President? 네, 허 교수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대만 문제를 면전에서 거론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를 한 초강수를 시진핑 주석이 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또 백악관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회담의 평가가 사실은 큰 딜 없이 그냥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의 네. 결과가 나온 것 같다로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양국의 관계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중에 하나가 아마 대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었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미국이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네. 반대한다의 정도를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고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 같은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중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좀 그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꺼낼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 안 한 거 아닐까? 안 그랬으면 안 들었는데 그런 얘기 없었어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미중 간의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게요. 백악관은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뚜렷한 합의가 없는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공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이란 원유 수입을 계속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 교수님, 이 호르무즈 관련해서 중국은 지금 뭐 협조를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라는 그 지역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인접해 있죠. 그때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연접 대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 가지고선 미국과 합의를 이룬 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무장화를 반대한다라는 거, 그리고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통행의 어떤 개방적인 그런 측면을 수로 개방에 대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란의 석유를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네. 이란에 대한 어떤 핵 제재라든지 핵 반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국가에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그리고 온도 차이가 아직도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역시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만 문제도 그렇지만 호르무즈 문제도 이게 빅딜로 가긴 힘들고 오히려 빠른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퀵딜이 어떻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 교수님. 지금 빅딜은 결국 없었어요. 호르무즈에 관련해서도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모두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와 또 그 대만 문제가 뭐 상호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좀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정 교수님 말씀처럼 그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뭐 양국이 무역에 관련된 거 몇 가지 딜을 주고받은 거, 뭐 이런 거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유엔 총회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때 이제 그거 방문 맞춰서 시진핑 주석이 한다고 하니까 뭐 그때 또 만남, 올해 4번의 만남이 예정돼 있고 네. 이 첫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잽을 서로 약간 날리면서 분위기를 보는 그 정도의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에서 읽혔던 이러한 미묘한 신경전, 이 양국 정상이 만났던 그 첫 만남에서부터 이 신경전이 오갔는데 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위에서 누르듯이 꽉 잡고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장시간 이어진 악수 모습이었거든요. 9년 전 모습을 저희가 오른쪽에,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때랑 비교해도 좀 다르고요. 또 과거에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눈초리를 한번 주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손을 갑자기 빼는 저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맞춰주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대등한 관계, 또 어떻게 본다면 더 우위에 있는 관계를 좀 과시하려는 그런 연출들이 보였는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17년도하고 26년도 거의 뭐 8년 6개월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학습의 과정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볼 때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네.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기본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 중국 인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민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17년, 19년의 상황은 다소
중국이 우세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미국의 배싱, 후려치기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어떤 탐색전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인식,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됐고 네. 그동안 중국의 위상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메시지라든지 이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봅니다. 비단 저 네. 악수하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천당공원에서 있었던 장면 그리고 인민대회당에서의 어떤 환영 행사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거침없는 어떤 발언을 하고 그리고 네. 상당히 거시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미래적으로 보는 그런 안정된 글로벌 리더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번에 시진핑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진핑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와는 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텐탄공원 산책, 그러니까 천당공원 산책 얘기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 모습 역시 9년 전에 자금성을 방문했을 때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我要见个9证，别过。 We're having a great time. Thank you. That is our head of We gotta go, guys. Let's go. He's right. We have to go. We gotta go. Go. Thank you. Have Thank to you. go. It's great. Did you talk about Taiwan? Great place. Incredible. China's beautiful. 네, 중국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표정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허 교수님, 물론 자금성을 방문했을 때는 시간대 자체가 달랐어요. 또 그곳에서 만찬까지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9년 전 방문 때는 정말 황제급 의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절제되고 단호한 어떤 그런 의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달라진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있잖아요. 네. 거기 표지 기사 제목이 생각납니다. 어떤 거냐면 나폴레옹이 했던 얘기인데요. 적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땐 절대 방해하지 말라라는 게 표지 제목이었거든요. 네. 아마 중국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란 전쟁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중국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막 이란 전쟁 이런 거 하는 게 미국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점점 약해져가는 미국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로 지금 저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7년 전과 지금 상전벽해 느낌도 약간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 행사에 참석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차에서 내릴 때 까치가 날아들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 까치는 반가운 손님, 길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장면이 SNS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막상 저 환영 행사 때와 그리고 또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 텐탄공원을 산책했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9년 전과만 달랐던 게 아니라요. 저 환영 행사 때와도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좀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는데 전 교수님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까치 물론 까치의 울음소리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 네. 경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상당히 좋아하죠. 중국에서 까치를 시최라고 합니다. 시자야는 기쁠 희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우리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 문맥과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환영 행사에서의 분위기는 저는 괜찮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천당공원이 고령의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천당공원은 제천의식을 지내는 곳이고 황제들이 하늘에 어떤 국태 민안과 풍년을 비는 곳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는 그늘진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또 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표정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소진된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바로 날아올 수도 있는데 알라스카를 들러가지고서 베이징에 오게 됐고요. 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11시가 됐지만 중국 시간으로는 10시부터 행사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거는 골프하는 느낌과는 상당히 네. 사뭇 다르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교수님께서는 물론 회담 관련된 걸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령의 나이로 인한 체력적인 이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허 교수님은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회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까 정 교수님이 시진핑 주석의 지금 시선은 인민들에게 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또 동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그럼 누구한테 가 있을까? 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미국 내 지지도 그렇죠. 등등의 그리고 올해 있는 중간 선거 이런 게 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무역 관련돼서는 보잉기를 200대를 네. 중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대두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이다 보니까요. 소고기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키지를 들고 보따리를 들고 가서 본인의 치적을 자랑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전반적인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 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들을 덮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허 교수님께서 이란 전쟁 자체가 지금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중 기간 동안에 평소에 굉장히 SNS 광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SNS 게시물을 올리는데 방중 기간 어제는 정말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새벽에 베이징 시간으로는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SNS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쇠퇴하는 국가라고 우아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나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4년을 그렇게 평가한 거다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를 들어서 쇠퇴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찔렸나 싶기도 하고요. 저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거는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시진핑 주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왜 그거를 적을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전임 대통령을 찾는 건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기승전 바이든입니다. 이게 네. 다 바이든 때문이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으로 전임자에게 이것을 다 비난을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트럼프 화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진핑 주석한테는 또 약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마지막 일정이었던 만찬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약한 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中美两国人民都是伟大的人民，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和让美国再伟大，完全可以并行不悖，相互成就，造福世界。 Just as many Chinese now love basketball and blue jeans, Chinese restaurants in America today outnumber the 5 largest fast food chains in the United States, all combined. That's a pretty big statement.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And thank you, everybody, very much. 感谢。 네, 건배사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고 저 만찬장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모습 마지막으로 보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저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형이 이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금주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다이어트 콜라를 싸와서 마셨을 정도였는데 어제는 저렇게 술을 마셨어요. 네. 미국 언론들은 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모습들 그리고 술 마시는 모습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아첨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코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중국어로는 동사로 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까치와 해음입니다. 같은 발음에 같은 단어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그래서 결혼식장에서의 어떤 사탕을 나눠주는 것도 시탕, 기쁨, 즐거움을 네. 빨아들여라 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 사탕을 먹는 것, 까치 모두 그 기쁨과 경사를
어떤 연관시킬 수 있는 그 코드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네. 그 자리에서 한 모금을 마셨다라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화면 밑에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 뭐 아니면은 매너의 표시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걸 아첨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문화에 대한 코드의 인식이 좀 다소 박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언론들이 뭐 일련의 모든 모습들을 그렇죠. 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좀 너무 나아간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시진핑 주석의 저 건배사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부흥과 마가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허 교수님, 이거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은 외교적 수사로 봐야 될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외국계 그 어떤 언론들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보니까요. 네. 중국 분위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지금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네. 이건 단순히 뭐 관세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히토리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국의 오랜 기간 동안의 패권 전쟁에 굉장히 다층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기에는 시진핑 주석은 지금 3년임 했거든요. 내년에 4연임 들어갑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 대통령이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2028년이 되면 이제 방을 빼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 생각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 파트너로서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점점 사라질 때까지 관리를 한번 해보자 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리에 초점을 맞춘 거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두 정상만큼이나 주목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 스틸러, 슈퍼스타급 기업인들의 동행이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We have the greatest businessmen, the biggest, and I guess the best in the world. It's going to be totally reciprocal on our behalf. Good morning, Mr. Cook. How are you? Good. How are your meetings going? Meetings were excellent.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President Trump, we're incredible. Thank you. 네, 참석한 기업인들의 자산 합계만 뭐 수천조에 달하는데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환영 행사에서 마치 관광객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360도 카메라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귀여운 아들을 대동을 했는데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기도 했거든요. 허 교수님, 역시 어떻게 해야지 화제를 끄는지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본능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아이를 저런 옷을 입히고 가방을 그 중국식으로 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아주 많은 사업들이 지금 중국과 관련을 맺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방문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또 저렇게 본인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으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불참 예정이었다가 급하게 합류한 이 젠슨 황도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였는데 특히 시진핑 주석이 중국 문을 더 활짝 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또 이 영향인지 아무래도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이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는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뭐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 8,000피 시대를 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제 나쁘지 않았고 엔비디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 견조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또 굉장히 잘 올라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좀 신기했던 게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 횡보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2차 전지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또 약간 또 수혜를 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AI 관련된 전력, 관련된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네. 전반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전 교수님,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어쨌든 어제 만찬 자리에서 이 9월에 이 시진핑 주석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 9월에 이제 올해에는 두 번째 담판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잠시 뒤면 이제 중난하이에서 지금 차담과 오찬을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오늘 만남 그리고 9월에 있을 2차 담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뭐 일단 이번 중미 정상회담이 8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황제의 의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고 그 황제 의전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에 돌아가서 무역 전쟁을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베이징에서 일어나고 있는 면면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지금 시진핑이 상당히 강력한 도전자구나 하는 건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우위라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본격적인 게임은 트럼프가 미국에 돌아간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어떤 국가의 정상도 자금선과 천단과 중남해를 모두 다 거쳐간 정상이 없습니다. 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한간에서는 공동성명이었기 때문에 이건 별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미국과는 거의 공동성명을 맺지 않는 것을 하나의 전통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또 네. 중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과의 수교 과정에서는 70년대, 80년대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9월 24일 날 있을 이제 미중 간의 제2차 올해 있을 두 번째 정상회담은 상당히 주목할 거리가 많다. 네. 미국으로서 더 물러날 자리도 없고 중국으로서도 더 강력한 드라이브로 한번 미국을 밀쳐내야 될 텐데 과연 그러한 카드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강하게 있는가라는 걸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관전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는 9월 회담에서는 또 어떤 관전 포인트들을 둘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